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의 2차 하락의 신호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하락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후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대출 지원이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대출 지원이 집값이 반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와 같은 특별대출에 의한 반등 효과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을 9월 27일부터 실행이 중단되었으며 9월 중순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50년에서 40년으로 줄였습니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집을 구매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주요 참여자들은 투자자들보다는 주로 실수요자들입니다. 즉, 집을 사서 그 집에 직접 거주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과 같이 집값이 떨어지거나 전세가가 오르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광역시의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약 2,500건 정도 됐습니다.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초까지 꾸준히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지난 8월까지 조금씩 상승했지만 다시 9월부터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9월의 거래량이 전부 집계되지 않았지만 9월 말 기준으로 1,300건 정도여서 상당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의 상승세가 꺾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락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물의 증가입니다. 부동산 상승장에는 매도인들이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입니다. 매물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에 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하는 분위기에 맞춰 기존 집주인들이 발빨리 매도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시 상승기라고 한다면 이 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겠지만 소화는커녕 계속 매물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매물들을 증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집주인들 대다수는 앞으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집을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KB부동산의 매수 우위 지수를 살펴보면 2023년 9월 기준 16으로 매도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락 신호는 입주 물량입니다. 대구광역시 아파트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부터 적정 수요인 12,000호보다 훨씬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거의 4만호 가까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적정 수요보다 과잉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금리입니다. 시장 금리가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다시 7%를 넘겼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시중금리가 오른 것이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도 당분간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고금리 상황이 더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구에서 2차 하락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소개 순서는 실거래 가격 하락률 순위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대구의 아파트 가격 현황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2차 하락이 시작되는 신호일지 아닐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하는 2차 하락 단지는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삼정그린빌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2년식의 세대수가 1208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대구 2호선 두류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두류공원이 있으며 초등학교도 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내당 시장이 가까이에 있으며 대형마트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정그린빌 아파트 32평이 2021년 5월 최고가 6억 3,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거래가 있은 뒤부터 꾸준히 하락된 가격에 거래가 되었는데 올해 초에 4억대에 거래되다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지난 8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2억 5,800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40.4%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호가 매물이 4억 3천만원부터 있으며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삼정그린빌 아파트가 하락률 40.4%로 오늘 소개하는 단지 중에 1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단지들은 점점 가격 하락률이 올라갑니다. 이어서 하락률 9위 아파트는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월초나성타운입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1999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세대수는 452세대입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대구 1호선 월촌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으며 상인역은 도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역 주변으로 백화점을 포함하여 상권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또한 단지 옆에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고 반대편에는 앞산이 있는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도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초나성타운 아파트 32평이 2021년 1월 최고가 4억 1,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 7월 2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7,300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41.4%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이 2억 9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월초나성타운 아파트가 하락률 41.4%로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하락률 8위 단지는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미리네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1982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올해로 42년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408세대입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단지 옆으로 앞산이 있는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까이에 지하철역이 없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산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지 주변으로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아파트 실거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덕동 미리네 아파트 41평이 2021년 4월 4억 4,500만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고가 거래 이후 부동산 하락장인 올해 초에 3억에 거래되다가 지난 9월 2차 하락하여 2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8,500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41.6%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이 2억 7천만원부터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2억 2천만원부터 있네요. 봉덕동 미리네 아파트가 하락률 41.6%로 오늘 소개하는 단지 중에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7위 단지는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상인 우방타운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1993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는 317세대입니다. 앞서 소개한 월초나성타운 아파트보다 상인역에 가깝게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대구 1호선 상인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역 주변으로 롯데백화점과 대형 마트가 있으며 상권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상인 우방타운 아파트 30평이 2021년 7월 최고가 4억 1,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별로 없다가 지난 8월에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7,700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42.4%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이 3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2억에 나와 있습니다. 상인 우방타운 아파트가 하락률 42.4%로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하락률 6위 단지입니다. 6위는 달서구 장기동에 위치한 장기 파랑새마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0년에 준공되었으며 세대수는 1216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주변 입지를 살펴보면 대구 2호선 용산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 주변으로 대형 마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가까이에 성서 IC가 있어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초등학교도 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럼 거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파랑새마을 아파트 34평이 2021년 3월 4억 2,800만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하락 거래가 발생하더니 올해 초부터 2억대의 거래가 되다가 소폭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하여 지난 7월 2억 4,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8,400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43%입니다. 매물을 살펴보면 현재 5층 매물이 2억 7천만원부터 있습니다. 전세는 2억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 파랑새마을 아파트가 하락률 43%로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하락률 5위 아파트는 달서구 유천동에 위치한 대공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7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는 670세대입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대구 1호선 대공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진천천이 흐르고 있어 산책하기 좋아 보입니다. 초등학교도 단지 바로 옆에 있네요. 대공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33평이 2020년 12월 최고가 4억 6,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부터 하락하여 2억 중반에 거래되다가 소폭 상승하는가 싶더니 지난 8월 2억 6,700만원으로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2억 200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43.1%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매물이 소폭 반등하였는데 2차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호가 매물이 3억 2,50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는 2억 2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대공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가 하락률 43.1%로 오늘 소개하는 단지 중에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위입니다. 4위는 달서구 송현동에 위치한 청구그린맨션 1차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1984년에 준공되었으며 올해로 40년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648세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대구 1호선 서부정류장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으며 송현역도 도보 11분 거리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관문시장도 도보권 내에 있습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 그린맨션 1차 아파트 32평이 2020년 11월 4억 5천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억대에 거래가 된 후 소폭 상승 거래가 있었지만 지난 7월 2억 5,200만 원에 거래되면서 다시 2차 하락하였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9,800만 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44%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이 2억 5천만 원부터 있으며 전세는 1억 6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송현동 청구 그린맨션 1차 아파트가 하락률 44%로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하락률 3위 단지는 수성구 시지동에 위치한 청구 전원타운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1990년에 준공되었으며 올해로 34년차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678세대입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대구 2호선 고산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역 가까이에 마트가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상권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대로를 건너야 하는 게 아쉽습니다. 청구 전원타운 아파트 24평이 2021년 11월 최고가 4억 4,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부터 3억대의 하락 거래가 발생하다가 지난 7월에 2억 4,9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차 하락하였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9,800만 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44.3%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호가 매물이 2억 5천만 원부터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1억 1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청구 전원타운 아파트가 하락률 44.3%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2위 단지입니다. 2위는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메트로팔레스 1단지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2003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는 804세대입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단지 바로 건너에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또한 공원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다만 단지 주변에 지하철이 없어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구의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수성구청역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15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대구역도 버스로 15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도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팔레스 1단지 아파트 37평이 2021년 10월 6억 5,800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하락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8월에 1층 매물이 3억 5,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3억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45.6%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이 4억 5,500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2억 7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만촌동에 위치한 메트로팔레스 1단지 아파트가 하락률 45.6%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1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우방드림시티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3년에 준공되었으며 세대수가 2160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앞서 소개한 장기 파랑새마을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대구 2호선 축전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으며 용산역은 도보 11분 거리에 있습니다. 용산역 주변으로 대형마트들이 있으며 초등학교도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성서 IC가 가까워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좋습니다. 우방드림시티 아파트 26평이 2021년 1월 최고가 4억 3,1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동산 하락장에 2억 중반에 거래되다가 지난 9월 2억 2,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2억 600만 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47.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이 2억 6,800만 원부터 있습니다. 전세는 1억 7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우방드림시티 아파트가 하락률 47.8%로 오늘 소개하는 단지 중에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의 아파트 하락률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최근 들어 2차 하락이 시작되고 있는 단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현황을 파악하면서 하락 신호의 변화가 발생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면 안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현금을 꾸준히 모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 속에 관심 있는 단지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신다면 분명히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과학자였습니다.